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2의 우크라이나 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쟁의 양상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새벽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죠.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전이 시작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방 10시간 만에 최소 5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그리고 양쪽 모두 합했을 때 사상자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사상자 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부상자도 전체가 한 4천에서 5천이니까 이스라엘 측도 한 2,000명, 2,500. 팔레스타인 측도 한 2,000에서 한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더 늘어나겠죠. 전쟁이 예. 아직 안 끝났고요. 이스라엘의 지금 보복 공격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제 초입 단계 시기이기 때문에 부상자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이웃이죠. 이 확전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아마 현지 시간 오후에 아마 헤즈볼라 즉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쪽에서 아마 박격포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어제부터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 측은 그 유엔 측에 즉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이제 평화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 쪽에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달라. 그런 예. 메시지를 레바논 측에다 전달을 했고요. 정확하게 레바논 헤즈볼라의 의도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이 전쟁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교민의 피해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으로 알려져 있나요? 현지 교민 피해 사항은 아직까지 크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인명 피해는. 한 네. 500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대부분 이제 가자 지역과 좀 떨어진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쪽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고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된 모습을 보면은 좀 철저하게 계획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금 전쟁이 시작된, 그러니까 공격을 감행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측도 상당히 이번 기습 공격에 상당히 놀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사실상 이스라엘 정보부가 유명하다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전혀 지금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럼 갑자기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가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네. 협상을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란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아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의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또 관계 정상화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란으로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고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측이 아마도 하마스랑 되게 친밀한 관련이 있고요. 이란이 하마스의 재정적인 그다음에 무기 지원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이란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고요. 즉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말고요. 요르단강 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군사 작전을 하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드나 이런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을 사살하거나 무력 충돌 때문에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마스는 계속해서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상황에 또 관련이 있어 보이고 끝으로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감옥에 지금 많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대원이라든지 네. 무장단체 대원들이 지금 수감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포로 교환으로 풀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민과 군인들을 많이 또 납치해 갔지 않았습니까? 가자 지구로 지금 예, 소식 계속 들리고 인지를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한 100여 명을 지금 납치한 것으로 그렇게 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하면 이 계속적인 분쟁도 있었고 군사력, 특히나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최첨단 방어 장비도 있고 또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이 모사드라는 기관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 또 예지하지 못했다에 대한 어떤 허점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올해 초부터 나타냐후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계속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사법부 약화를 시도하면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했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이 1년 내내 지금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론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예. 이런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하마스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왔고요. 아이언돔은 이번 사망자를 보시면 사실상 로켓 때문에 사망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저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한 100여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하마스와 교전을 벌였던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남부의 마을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이 국경을 뚫고 넘어와서 이스라엘 마을을 점령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 민간인들 다 살해했습니다. 예.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지금의 이 상황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더 큰 충격을 막아야 한다,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발언들을 좀 내놓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유엔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밖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무슨 결의안을 하려면 미국이 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 측에 불리한 결의안이 나오게 되면 미국이 비토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이 없으면 사실상 그냥 총회 어떤 결의안은 이제 강제력이 없어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이 뭐 그것을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 측은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초기에 무려 300명의 민간인 뭐 군인들 포함해서 네. 전체가 사망한 사건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의 부류는 상당히 격앙돼 있고요. 하는 얘기는 지금 뭐 가자 지구를 다시 재점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유엔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제 생각은 이스라엘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최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맹 비난했는데 미국은 현재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싶을까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번 공격 자체가 이스라엘 선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먼저 기습 공격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사망자가 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지금 자제하라고 할 그렇게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장기화돼 뭐 한 달 이상 장기화된다. 두 달 가장 길었던 전쟁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 달 보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 최소 그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무기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게 또 확전으로 갈 우려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은 이스라엘 편, 또 팔레스타인 편인 이 아랍 연맹까지도 레바논도 직접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나라 간의 어떤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좀 낮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이미 체결했고요. 예. 요르단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시리아는 지금 내전 중인 상황이고 물론 시리아에 수많은 이제 많은 친이란 민병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병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은 있으나 시리아 국가 즉 아사드가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레바논도 레바논 정부가 아니라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레바논 같은 경우는 레바논 정규 군보다 헤즈볼라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헤즈볼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그 관계 정상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이 공격이 좀 변수가 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이 공격으로 인해서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파탄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 중단될 수는 있어도 예. 어차피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계속해서 관계 정상화를 노리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배후에 이란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란은 이거를 그냥 가만히 그럼 계속 지켜보겠습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번 작전으로서 한번 시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한번 방해를 해보겠다고 어깃장을 놨는데 이것으로 어깃장을 놓는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다음에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그렇다고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 관계 정상화를 중간에는 이제 미국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은 왜 이 중재에 나섰는지 그 부분도 좀 미국은 궁금해요. 관계 정상화를 한 이유는 일단 이란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올 3월 중국이 중재돼서 이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외교력을 보여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예. 사실 그런 것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다 중재를 해왔었는데 그것을 중국이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사우디도 좀 부드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워낙 이스라엘과 미국과 친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좋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의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앞으로 전쟁 양상을 좀 전망해 보기 전에 시간표를 좀 많이 좀 과거로 좀 가보자고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사적 배경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뭐 19세기부터 시작인데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20세기부터 보시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원래는 이스라엘이 국가 자체가 없었던 없었던 거잖아요. 것이죠. 예. 민족만 있었고. 그렇죠.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아마 19세기부터 시오니즘이라는 그 유대인 민족주의에 따라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에 모여들었고요. 네. 인구가 늘어나면서 1948년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하고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예. 그런데 현 상황은 지금 팔레스타인 측이 양분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마스 이슬람 무장 정파고요. 또 한쪽은 피에로,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상당히 온건한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온건한파는 요르단강 서안을 차지하고 있고 강경파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체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서로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협상을 한다면 이제 남은 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마스와는 이미 대화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기습 공격으로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 너무 격앙돼 있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하마스를 기존에 이스라엘 했던 전쟁은 적당히 휴전을 해서 한 1, 2년 조용히 있다가 또 적당히 휴전을 하자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아예 이번에 하마스를 괴멸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든지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네. 언제라도 이런 공격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우크라이나전도 사실 러시아의 공격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 금방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게 좀 장기전으로 갈 양상도 예상하시나요? 장기전인데 1년, 2년 이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최소 길게 가면 몇 개월 정도 간다.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